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요즘 급등이랑 급락이 지금 계속 지속되면서 변동성 장세가 여러분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저 또한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힘듭니다. 자, 어제 다우산업이나 나스닥 종합, S&P 500 보면은 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는데 지금 한 달 전보다는 제 수익률이 너무 많이 깎여서 그것 때문에 기분은 그렇게 썩 좋진 않다. 그리고 아직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지금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를 한번 지표를 보면서 얘기해드리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상황으로 주식이 폭락한다고 하면은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 버나드 너는 어떻게 투자하고 있냐 이렇게 한번 말씀해 드리고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존 버나드는 그냥 장기로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자고요. 미국 주식이 저는 꾸준히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공포가 지금 이제는 희망을 사로잡은 지금 장인데, 그래서 지금 공포가 왜 지금 희망을 사로잡았는지 왜 삼켰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표를 얘기해드리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맵을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전체적으로 푸른 장이었고, 엔비디아가 또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인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이런 분위기가 좋았다. 하지만 지금 이걸로 장세가 갑자기 급등을 해서 또 잘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약간 섣부른 판단이고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장세에서 중요한 M7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페이스북 다들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올랐는데 일단은 더 지켜봐야겠죠.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것도 고점에서 많이 지르신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QQQ, 그다음 TQQQ, S&P 5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 레버리지, 그 다음에 SCHD 다들 급등 급락을 했지만 이번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9%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9%가 올랐지만 지금 고점에서 하락하는 게 어마어마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 때문에 이 3배 레버리지는 이 변동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죽어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해칭을 할 수 있는 게 분할 매수다.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를 예전부터 그렇게 강조 드린 게, 이렇게 저는 예전부터 6달러까지 하락했을 때를 경험을 해봐서, 예전에 22년장에 경험을 해봐서 이때 꾸준히 분할 매수해서 또 수익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수익 본 게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지면서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천천히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일단 미래는 모르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쭉 과거부터 이렇게 온 거 보면은 꾸준히 여기에 이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꾸준히 들어가면은 나중에 또 수익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근데 지금 50%가 빠져버리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엄청난 멘탈 아니고서야는 이거는 버티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3배 레버리지는 여러분들 진짜 소액만 하시고요. 주 비중은 S&P 500, 특히나 지금같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S&P 500, SPY나 아니면 SCHD 이것도 배당받으면서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나스닥 100도 요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투자하기가 그렇게 여러분들 멘탈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S&P 500이나 SCHD 이 두 개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잖아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예측치보다 높게 나와야 시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은 예전보다 지금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는 게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해석이 왜 또 이제는 다르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금리 인하가 좋다, 무조건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은 시중의 유동성도 풀리고 그럼 주식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은 경기 침체 분위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다. 그래서 예전에는 실업이 늘어나길 바랬지만 금리 인하 때문에,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하면은 오히려 경기 침체 공포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측치보다 실제치가 높게 나오면은 오히려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드리자면 경기 침체 분위기가 지금 계속 커져서 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경기 침체 아닌가? 그걸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표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히려 높게 나오면은 이거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소비가 침체되겠고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시장은 안 좋구나. 뭐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예전이랑 다르게 이게 지금 180도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지표만 봐도 여러분들이 딱 지표만 봐도 그때는 옳고 지금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때그때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래야 멘탈도 조절하기가 쉽고요. 물론 뭐 그냥 무지성 멘탈로 그냥 시장은 꾸준히 오르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매수하면 된다. 믿으세요. 지금 이렇게 쌀 때 매수하는 게 장땡입니다. 이렇게 계속 무지성으로 이렇게 믿음식으로 가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그러면은 뭐 유튜브 그냥 볼 필요 없고요. 그냥 꾸준히 모아가시면 되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봤다 하면은 그냥 존 버나드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 시장 상황은 지금 어떻고 우리는 장기 투자 지금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그거를 그때그때 보시면은 멘탈 조절도 되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를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존 버나드 유튜브 꾸준히 한번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치보다 좀 낮게 나와서 살짝 한숨을 돌렸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좀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소비에서 신용카드 연체율 있잖아요. 이게 지금 2분기에 1조 1,400억 달러, 그래서 1년 전보다 270억 달러가 증가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이 지금 작년 2분기에 7.2%에서 올해 9.1%로 올랐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11년 1분기 9.7%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18세에서 29세 젊은 층의 카드 장기 연체율이 10.5%로 가장 높았고 30에서 39세가 9.7%를 뒤로 이었다. 그래서 신용카드 지금 부채 잔액이 연체율은 아니고 부채 잔액도 늘어나고 있고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참 걱정이 된다. 이게 계속 걱정이 되면 소비가 이제 줄어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시중에 돈이 마르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죠? 지금 그러니까 서민 경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거 아닌가. 주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런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는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서민 경제가 지금 아래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신용카드 연체율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맥도날드에서는 지금 5달러 세트 워낙 소비가 안 되니까 5달러 세트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스타벅스도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다 국민들이 쓸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소비 침체 분위기가 보이고 있다. 이게 조금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높아지는 이런 이유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저는 걱정이 된다. 그래서 폭락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 연준에서 며칠 전만 해도 거의 0.5%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지금 아까 실업률 이런 거가 나온 거 보니까 약간 0.25로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줄어들었다. 이게 이렇게 늘어났다. 그래서 아마도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FOMC에서 할 것 같은데 0.5냐 0.25냐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다. 반반이다. 약간 반반이 되고 있다. 그래서 0.25냐 0.5%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0.5%로 만약에 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또 이렇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진짜 심한가 보다. 그래서 0.25가 아니라 0.5까지 금리 인하를 하는구나 해서 이 발표가 난다고 하면은 9월 달에 발표가 난다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이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지금 분할 매수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표 중에 하나인 공포와 탐욕 지수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거는 매수해야 될 때네. 아니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때네. 이런 걸 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익스트림 피어 극도로 공포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도에서는
그냥 꾸준히 분할 매수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지표를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 500 125일 이동평균선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다가 24년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서 이격이 벌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투자의 기회가 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 변동성도 엄청나졌죠. 지금 빅스 지수만 해도 50일 이동 평균에서 이렇게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장 변동성도 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많이 지금 공포감이 높아졌다. 그러면은 지금 주식을 던지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요. 공포감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런데 주가는 또 싸져 있고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들 용기를 조금씩 내셔야죠. 그런데 좀 지금 뭐 경기 침체나 아니면은 뭐 대공황이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막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할 매수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오고 대공황이 온다고 하면은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천천히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현금도 여러분들 주식 종목 중에 하나예요. 현금을 여러분들이 들고 있다고 해서 뭐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현금은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 투자하기 가장 좋은 이런 총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현금 비중도 10% 이상은 그래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제 철학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엔캐리 트레이드 이게 지금 계속 걱정이 되면서 일본은행의 이런 발언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행이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최소 1%까지 올려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게 지금 기자회견 공개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중앙은행 뭐 25년 만에 이렇게 지금 심한 마이너스가 실질 금지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에서. 그래서 좀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물가를 잡고 시중 경제를 좋게 만들자 이런 회의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지금 기사로 나오면서 1%까지도 올릴 수도 있었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계속 청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조금 우려가 있다. 시장 우려가 지금 이런 게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는 얼마나 되나 이거를 봤는데 도이치은행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차 대조표를 기준으로 20조 달러 또는 일본 GDP의 50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투자자의 순 국제 투자 기준은 3조 4천억 달러, 그러니까 487조 엔. 그래서 지금 일본 은행의 외국 대출 데이터를 이용한 1조 달러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된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면은 좀 더 이제 뭐라고 해야죠?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구냐면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몬 CEO거든요. 근데 이분도 몇 달 전부터 제가 가끔 기사에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를 해주는 꼴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도 자꾸 뭐 이런 얘기합니다. 시장에 침체가 올 수가 있고 뭐 경기 침체가 오면은 금리를 뭐 8.7%까지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에 발언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분이 예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이미 다이몬 지금 JP 모건 체이스의 최고 경영자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은행, 뭐 주택 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지금 그는 8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포함한 지정학적 사건들과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잖아요. JP 모건의 CEO인데 지금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떤 뭐 데이터를 받거나 여러 가지 이분은 우리 일반인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하고 주위에서 이렇게 듣는 것도 있고 통찰력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 미국이 지금 지출을 너무 많이 늘리고 있다. 국가 부채는 계속 커지고 있고 지출은 왜 계속 늘리고 있다. 특히나 거기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 이쪽이죠. 이런데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게 저는 걱정이 된다. 그래서 미국은 뭐 위협이 증가할 경우 중동에 더 많은 군대를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런데 지출을 할 때가 아니라 내실을 다지고 지금 경제를 경기 침체를 막고 잘 돌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지금
해외에 이런 파병이나 아니면 해외 지원 이런 거를 더 하려고 하는 게 점점 걱정이 된다. 근데 이런 해외 지원이나 뭐 해외 뭐 우크라이나 원조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국제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험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지출 증가다. 아까 전쟁에 대한 지출 증가. 그래서 그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증가가 돼야 된다. 그런데 예전에 앨런이 몇 달 전에 했던 것처럼 지금 국채 매수자가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매수자가 감소가 되면은 결국은 국채시장, 미국 국채시장에서 이자율이 증가를 해야 된다. 이자율이 또 증가를 한다고 하면은 일본은 금리 인상 부담이 가중되겠죠. 왜냐? 일본에서 또 자금이 또 빠져나가면서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일본 경제는 또 안 좋아지니까 일본은 금리 인상 부담 가중이 됩니다. 왜냐? 미국 국채가 또 비싸져 버리니까 일본도 금리 인상을 또 더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일본이 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또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청산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미국이 이제는 진짜 해외 이런 전쟁이나 이런 지원을 많이 끊고 이제는 내실을 다질 때가 됐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다고 하는 대통령이 아마 이 대통령 후보가 트럼프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한 게 트럼프도 며칠 전에 경기 침체가 미국이 올 수가 있고 제3차 세계대전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점점 지금 미국이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도 지금 뭐 주식이 많이 올랐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포착을 못하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엔비디아가 지금 고점 대비 20% 하락을 했는데 지금 뭐 가치평가의 대가인 뭐 이런 사람들도 그래도 비싸다. 전문가들도 그래도 비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시스코 시스템즈 예전에 AI가 아니라 닷컴 버블 때 장비주였거든요. 시스코 시스템즈랑 엔비디아랑 지금 주가가 조금 비슷하다. 그래서 이렇게 엔비디아 지금 주가가 이 정도에 왔거든요. 시스코 시스템처럼.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또 올랐다가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닷컴 버블 터지면서 급락을 했었거든요. 이거랑 조금 데자뷰가 있다. 물론 지금이 상황이 훨씬 좋고 이때랑은 상황이 다르지 않냐. 얘네들은 뭐 실적도 없었고 그냥 뻥튀기 된 기업이 아니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근데 뭔가 조금 깨름칙하게 있다는 거죠. 지금 시스코 시스템즈도 그때도 부품 장비주였고요. 엔비디아도 지금 AI 지금 상승해서 부품 장비주의 1등주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시스코 시스템즈랑 비슷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저는 걱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샘 알트먼이 지금 새 모델 스트로베리 티징이라고 해서 챗 GPT-5 출시가 임박했다고 이렇게 뭐 사진이랑 뭐 트위터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렇게 딸기를 상징하는 스트로베리가 이렇게 상징하는 오픈 AI 샘 알트만 CEO가 이거를 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챗 GPT가 이제는 5단계 중에 2단계에 근접했다. 그래서 GPT-4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단계는 1단계인 단순 챗봇을 넘어 2단계는 박사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고도의 추론이 가능한 추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로베리는 챗 GPT 4에 통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저는 AI가 물론 세상을 바꿀 거다 이런 거는 동의를 하지만 급속도로 바꿀 수가 있을까? 지금 AI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수준이 이 챗 GPT 이런 뭐 질문이나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영상 이런 소스 조금 만드는 거나 아니면은 그림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건데 이게 궁극적으로 뭐 유튜브나 다른 뭐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런 체질 개선이나 이런 환경 개선이 됐지만 많이 바뀌었지만 진짜 우리 일상에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뭐 노동자를 대체하거나 노동자의 이런 잡을 뺐거나 그러니까 일자리를 다 뺐거나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을까? 아직은 좀 멀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메타버스나 아니면은 VR, AR 예전 그리고 닷컴 버블 이런 것처럼 실체가 점점 드러나면서 이게 뭐 소득이 안 되네 이게 좀 수익이 잘 안 나네 이런 게 한 번만 크게 나온다고 하면은 진짜 급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뭐 다음 주에 CPI 지수나 아니면은 28일 날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진짜 급락이 더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금을 진짜 어느 정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린 꾸준히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 번에 많이 오른다고 질르시면 안 되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여러분
장기 게임입니다. 장기적인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지금 차트 보이시죠? 이게 그림인데 그림을 보면은 예전에 보면 2020년 때 지금 S&P 500이요. S&P 500입니다. 약 35% 하락했다가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도 약 60%가 거의 6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S&P 500은 대략 한 50% 정도가 하락을 했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87년에도 하락했다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상승 시기가 더 길죠. 하락을 했지만 상승 시기가 훨씬 더 길다. 지금 뭐 불마켓, 베어마켓이 있는데 지금 베어마켓은 짧고 상승은 길다.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꾸준히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생각으로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결국 올해 분할 매수로 장기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락했을 때 쭉 내려갔지만 꾸준히 이렇게 또 분할 매수하면은 꾸준히 올라서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승이 하락보다 훨씬 길었다. 그렇지만 하락을 한 번에 해버리면 내가 이 시기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뭐 50%, 뭐 60%가 빠져버려서 내 자금을 다 잃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은 장기로 생각하시고요.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현금을 갖고 있어야겠죠. 분할 매수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 꾸준히 한다고 하면 뭐 3배 레버리지든 뭐 그냥 ETF 투자든 아니면 그냥 주식 투자든 성공을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런 공포감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현금을 갖고 있고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